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사이언스 챌린지 대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인재경영원 김민석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카메라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먼저 2차 예선 진출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지구를 구하기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은 2차 예선을 위한 사전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간단한 대회 소개 이후 2차 예선 안내, 이전 대회 수상자인 한구루 선배님과 함께하는 Q&A 시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사이언스 챌린지 대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사이언스 챌린지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고의 고등학생 과학 경진 대회입니다. 한국의 젊은 노벨상 수상을 지행하며 과학 분야에 재능 있는 고등학생 과학 영재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지구와 인류를 위한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는 한화그룹이 주최하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Saving the Earth, 지구를 구하기 위해 에너지, 바이오, 기후변화, 물, 각 분야별로 고등학생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매년 쏟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많은 사람들을 놀래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기대됩니다. 하나사이언스 챌린지는 총 상금 2억 원, 국내 최대 규모의 상금 외에도 해외 탐방 기회 부여와 하나그룹 입사, 인턴십 지원 시 서류 전형 우대의 특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토요일 2차 예선 심사를 통해 총 100팀 중 본선 진출 20팀이 선정될 예정이고요. 2차 예선 심사 결과 발표는 6월 11일 화요일 홈페이지와 운영사무국에서 개별적으로 연락 및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8월 21일 토요일 본선을 통해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2팀을 최종적으로 가리게 되고 시상식은 8월 27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예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사이언스 챌린지 2차 예선은 6월 5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심사로 1차 예선 심사를 통과한 총 100팀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2차 예선은 온라인 PT 심사로 진행되며 결과는 6월 11일 금요일 발표 예정입니다. 2차 예선은 팀당 총 10분이 주어지며 1차 예선 연구 계획서를 바탕으로 2분간의 PT 발표와 8분간의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고 팀별 심사 순서 및 시간은 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PT 발표는 1분 30초가 지나면 벨이 1번, 2분 종료 시 벨이 2번 울리고 심사위원 질의응답은 7분 30초가 지나면 벨이 1번, 8분 종료 시 벨이 2번 울리고 심사가 종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진행 방식은 참가자 안내 자료 및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차 예선의 심사 항목도 1차 예선과 동일하게 창의성, 논리성, 신뢰성, 적절성, 실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고등학생다운 창의성이 심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존 연구와는 다른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강하게 어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차 예선 PT 심사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PT 발표를 위해 PPT 발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PPT는 표지 포함 6장 내외로 연구 주제 선정 배경, 연구 목적, 방법, 앞으로의 연구 계획, 예측 결과 등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발표 자료 양식은 메일로 발송드렸습니다. 2분간의 PT 발표 이후 8분 동안 질의응답을 진행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아이디어만의 창의성, 독창성, 차별성을 강조하고 연구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교복, 마크 등은 일체 착용 금지입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먼저 오리엔테이션실에 접속하여 참석 확인을 하고 간단한 심사 안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각 분야별로 심사실로 접속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분야별 심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팀별 심사 순서대로 진행 요원이 심사실로 초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가 끝나면 심사실에서 퇴장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2차 예선이 종료가 됩니다. 2차 예선은 9시 30분부터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그룹은 오전 9시 30분, 2그룹은 10시 30분, 3그룹은 오후 1시, 4그룹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각 팀별 심사 시간은 메일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차 예선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전 대회 수상자인 한구루 선배님 두 분을 모시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예선 본선과 관련된 질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에 답변 드릴 예정이니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구루 선배님 두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1차 예선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하나사이언스 챌린지 2차 예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Q&A를 진행하게 된 한그루 4기 김예린, 7기 허성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번과 비슷하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Q&A가 모두 끝난 다음에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우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질문, 2차 예선 발표 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1차 예선에 합격을 하시고 한창 2차 예선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표와 그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평소에 발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표 자료에 무작정 글만 나열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아요. 무작정 글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이나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시면 좋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인터뷰였어서 실제 모듈을 제작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했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2D상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라도 실제 모듈을 제작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면 심사위원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꼭 필요한 내용만을 선택하고 표현하자.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분 내에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면 마음이 좀 급해지고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의 발전 과정을 녹여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들이 있을 텐데 이를 실패를 극복하고 발전시킨 과정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연구가 어떤 의미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연구인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차 예선 발표 질의응답에 팁이 있는지 이 부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의미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심사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면 소용이 정말 없죠. 그래서 명확한 설명, 분명한 발음, 확실한 어조로 심사위원들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세요. 본인들이 의도한 바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부터가 발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의 핵심만을 설명하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1차 지원서를 제출했고 거기에는 여러분이 이번에 설명하실 내용에 꽤 많은 부분이 담겨 있잖아요. 그거는 심사위원들께서도 미리 훑어보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1차 지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핵심을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마지막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미리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한정된 시간 내에 핵심을 설명하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2분 PT 발표 동안 설명하지 못한 내용들을 심사위원분들도 물론 궁금해하실 가능성이 정말 높죠. 관련 질문들을 미리 예상해보고 미리 답변을 준비를 해서
그 8분을 또 다른 자신만의 발표 시간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30초에서 1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게 너무 짧으면 성의가 없거나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고 너무 길면 집중해서 듣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사이의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이 2차 예선을 가면 아마 되게 많은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중에 저희 경험을 살려서 좀 대답하기 어렵고 중요한 질문을 2가지 정도를 정리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창의적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선행 연구는 거의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행 연구에 대해서 미리 조사와 공부를 하고 그것과 우리 연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이점이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우리의 아이디어가 어떤 점이 확실히 더 다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할지를 고민한다면 심사위원분들께 좀 더 높은 매력도를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차별성과 경쟁력을 헷갈려 하세요. 근데 2가지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요. 차별성은 그냥 단순한 차이점을 의미한다면 경쟁력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더 좋은지 결과론적으로 이게 왜 더 좋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지를 어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한 차별점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런 결과를 비교했을 때 우리 연구가 기존에 있던 선행 연구들보다 왜 더 특별한지 또는 그 연구들이 우리를 따라할 수 없는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경쟁 우위 요소를 고민해 본다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연구로 비춰질 것 같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어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생각 그런 꿀팁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잠재력을 생각해 보는 건데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의 메인 테마가 Save the Earth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연구가 사회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계속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을 해놓고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그게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놓으면 나중에 질의응답 나왔을 때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안을 내고 그걸 발전시키는 건데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뭔가 수준 높은 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지만 이 대회 자체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보다는 고등학생 차원의 수준에서 누가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조금 더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발전 과정을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연구를 하다 보면 내가 연구를 길게 하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당연하게. 그렇지만 모든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모든 말이 다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중에 가장 필요한 말들을 고르고 추려서 전달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저는 2차 예선 심사에 도우미로 들어갔었는데 한 2분 동안 막 랩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듣는 입장에서 잘 안 들리는데 저 중에 이런 내용 빼고 저런 내용만 남겨서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많아서서 2분 안에 하고 싶은 말을 줄여서 그것만 들어도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발표를 구성하는 게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을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대회를 나가보기도 했고 보기도 했지만 그중에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가 정말 가장 좋은 대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어렵게 잡은 기회에 노력하셔서 저희와 같은 한 그루가 되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가시면 한 그루에 다가서실 수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그루 선배님 2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한 15분 정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궁금하신 사항을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네,
저희 선배님들이 말한 것처럼 너무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2분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물어보는 질의응답에도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모습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인데요. 2차 예선에서 실제 실험 진행한 것을 가지고 발표하는 것인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차 예선에서는 실제 실험을 진행한 내용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실험을 이미 진행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본선에 가시면 실제 연구하신 거, 실험하신 거를 시연하시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험을 몇 번 진행해서 이런 과정에 실패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했다라는 내용까지 넣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 연구가 이런 연구고 이게 실제로 어떻구나라는 걸 경험해 보시면은 실험을 조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왔는데 동영상 같은 자료를 넣을 수 있나요? 네. 동영상 자료도 2분을 넘지 않는 1분 정도짜리는 넣을 수 있겠죠. 대신 본인들의 연구 취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2차 예선 이후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나요? 라고 있는데 최초 연구 주제를 기반으로 당연히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사무국에서 아마 조금 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대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2차 예선이 아마 2분이라서 영상을 넣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짧지 않다면. 그렇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 들고요. 본선 때는 아마 영상 넣으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2차 예선 때 실험 진행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구상만 한 거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본인 연구 속도 페이스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예선 이후 추가적으로 정보 수정하는 부분도 2차 예선 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직접 연구 진행해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빌드업 새로 하고 내용 바뀌는 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들었었어요. 네. 실험한 팀과 하지 못한 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2차 예선에서는 그런 실험 결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주제의 독창성, 창의성들을 심사위원분들이 평가하는 사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한번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내 자료에 동영상을 첨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안내가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동영상 자료는 2차 예선에 첨부하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그 친구들에게 관련돼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두 친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은 하나사이언스 챌린지에 참여할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열전소자라는 열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소자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부분에서 디벨롭을 좀 더 해서 에너지공학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학원까지 진학 예정입니다. 네, 저는 그때 새로운 화력 발전기를 만드는 연구를 17년도 했었는데 그 주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살려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사이언스 챌린지 대회에 참여한 많은 친구들이 한 70%에서 80%가 이공계 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대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예선 발표 자료 제출 기한 관련돼서는 저희가 메일로 또 계속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메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직 연구원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 근거로 사용해도 될까요? 네. 네.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예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성, 독창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저희 한그루 선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구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연구를 활용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분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하고 있을 거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뭐 연구원분의 그런 내용을 근거로 사용하셔도 아마 심사위원분들이 이미 그게 친구들의 의견인지 연구원의 의견인지 아마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고등학생만의 그런 아이디어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을지 한번 제가 채팅창을 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은 대회 준비하실 때 혹시 특이했던 점, 기억나는 점 있으시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차 예선 때 이분 발표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어딜 가도 이분 발표를 시키는 데는 없어서 그거를 준비하는데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쭉 할 말 다 써놓고 그 중에 필요 없는 거 지워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사 들어갔을 때도 얘기를 하자면 도움이 있었는데 심사위원분들이 계속 앉아서 아 저거 다 아는 내용인데 라는 말씀을 쉬는 시간마다 계속 하셨었어요. 그래서 1차 내용에 썼던 것보다는 그 새로운 내용, 심사위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연구와 비슷한 선행 연구 그리고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별성을 두었냐,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중점적으로 하셨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했는데 그리고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첨언을 해주시면서 아 이런 부분을 이쪽으로 더 발전시키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정말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분 발표가 쉽지는 않을 테지만 2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잘 얘기해 주시고 나머지 8분 동안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이 낸 주제에 대한 그런 궁금한 점을 계속 여쭤보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예상 질문 준비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올라왔었는데 대회 알림에서 사용하셨던 PPT는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나요? 제가 저 질문을 사실 하나사이언스 챌린지. 네, 저희가 해당 PPT는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운영 사무국에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혹시 있으면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차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하면 저희가 연구지원금을 이제 100만 원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본선만 진출하면 이제 최소 동상 이상은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까요? 네. 저희가 필요한 영상은 유튜브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송부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등학생다운 창의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본인이 주제에서 아니면 기억에 남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혹시 두 분은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셌었고 아마 누님이 하셨던 거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화력 발전기를 만들면서 이거를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길게 고민을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마 그 사이트에 PPT 올라가 있지 싶은데 그 케이블 타이라고 있어요. 그 선들을 묶는 케이블 타이인데 그게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만 구속시킬 수 있겠다 해서 그런 새로운 역학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했었고 그걸 실제로 아크릴 잘라서 다 구현해서 본선 때 들고 갔더니 되게 다들 신기해하시더라고요.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다들 신기해하셨었어요. 저희는 최빈국까지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열전소자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열전소자가 앞면과 뒷면의 온도차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는 소자예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의 열을 어떻게 열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니까 냉각봉이나 알루미늄 봉 같은 거에 빛을 덮어주거나 혹은
돔을 씌우거나 돔을 이중돔, 삼중돔으로 했을 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로까지만 했을 때 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로 테크니컬한 부분과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고등학생 수준의 창의적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2차 예선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그 1차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창의적이다. 충분히 한번 듣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2차 예선에 진출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아이디어를 잘 발전시켜서 2차 예선에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PT 양식은 저희가 메일로 이미 안내 드렸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운영사무국으로 말씀 주시면 다시 한번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진출은 총 20팀이 하게 되고요. 네, 그 중에서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2팀을 선정하게 됩니다. 네. 2차 예선 때 본인이 만든 물품으로 경제적 영향 같은 거는 네, 뭐 혹시 표현할 수 있다면 표현해 주시고요. 뭐 표현 못 하신다면 표현을 안 해도 되지만 그거로 인해서 뭐 형평성을 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이디어의 창의성이기 때문에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고등학생 기준에서 창의적인 주제가 사람들마다 상대적이라고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모든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 심사위원분들에게 사전에 창의성의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사전 안내를 드리고 심사위원분들과 창의성의 기준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받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마다 기준이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그루가 무엇인지 저희 한그루 두 분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한그루라는 것은요,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그동안 9기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기수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나에서 네, 그룹을 만들어 주신 건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커뮤니티 생성도 하고 서로 좋은 정보도 주고받고 좋은 영향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인재가 되어가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야기합니다. 뭐 기억에 남는 거지.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SM 엔터테인먼트처럼 하나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모여서 많이 하나에서 돈 지원도 해줘서 그 스키장도 가고 온천도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졌지만, 네, 해외 탐방을 가본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갔었는데요. 네, 가셨나요? 갔습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저는 독일이랑 스위스랑 프랑스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았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 큐셀 가보고 독일의 친환경 마을 가보고 뭐 스위스에 아인슈타인이 뭐 있었던 취리 공과대학이나 거기 가면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막 옆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오 하면서 구경하고 입자물리 가속 연구하는 그런 데도 가봤었고 그래서 확실히 민간인 입장에서 절대로 가기 어려운 그런 데를 하나가 잘 골라서 그런 견학 느낌으로 잘 보내준 느낌도 있었고요. 파리에서는 세네강에서 유람선을 탔었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5등 안에 들면 9박 10일 동안 해외 탐방 저희랑 함께 떠나게 될 거고요. 네, 저희 꼭 만나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올라온 게 네, 2차 예선에서 본선에서 소개하는 특정 네, 특정 장치를 구상하고 또 그 장치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했다면 시스템을 2차 예선이나 본선에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질문 주신 이제 김도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안에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최대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10분 동안 보여주실 수 있는 걸 다 보여줘야지 심사위원분들이 더 본선까지 가서도 이 친구가 얼마나 더 좋은 결과를 낼지 궁금해하기 때문에 10분 안에 우리 김도현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보여주실 수 있다면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본선 진출하게 되면 한 그루가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그루가 되면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뭐 활동을 못하지만 코로나가 종료되면 저희가 항상 매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도 같이 하고 멘토링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뭐 겨울에는 같이 스키장 갔던 기억도 있고, 네,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멘토링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네, 멘토링 활동이라고 하면 저희 이제 저희 하나 그룹에 R&D 연구원분들이 있고요. 그 연구원분들이 한그룹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매칭이 돼서 뭐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뭐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그런 안내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그룹에서 하나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네, 지금까지 저희 한 그룹이었던 분들 중에서 하나 그룹에 입사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네, 뭐 다른 개별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올해가 이제 10회째라서 이제 처음 1회 때 했던 분들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 분들인데 뭐 인턴으로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그룹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입사 시 또는 인턴 서류 지원 시 서류 전형에 대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저희 한그룹 선배들도 있으니까 혹시 뭐 진로에 관련돼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30분 정도 진행해 봤는데, 네.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더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까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또 만약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여기서 못 해드리는 거는 저희 운영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2차 예선 오리엔테이션을 마칠 예정인데요. 네. 토요일이었지만 시간을 내어서 여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네. 학교 진학에 도움되는 게 있었나요? 그러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이 수상 내역을 쓰진 못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제 연구 경력을 쌓은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이 친구 둘 다 과학기술원에 다니고 있는데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본인의 연구 역량 같은 것도 자기소개서에 녹여 쓰면 또 좋게 봐주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연구를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펙이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 대회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저 스스로에게 되게 자부심이 되고 자신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학 입시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저의 생활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별로 특기자 전형이 있는 곳들이 있어서요. 일반 전형 말고도 좀 더 지금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도 그런 특기자 전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데는 이런 대회나 그런 커리어들을 조금 더 좋게 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공부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덜 할지언정 연구를 많이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특기자 전형에 도전해보는 것도 거기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가 정말 큰 도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